미국 마이애미의 한 헬스장. 근육질 보디빌더들이 땀을 흘리며 쇳덩이를 들어올리는 평범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헬스장에서 어울리던 사람들, 특히 돈 많은 회원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믿기 힘든 범인들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헬스장 트레이너들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플로리다 마이애미의 한 동네 헬스장 선짐. 이곳의 매니저였던 다니엘 루고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보디빌더였습니다. 건장한 체격과 친근한 미소 뒤에는 어딘가 불안정한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늘 한 가지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쉽게 부자가 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는 성공한 사업가들의 화려한 삶을 동경했고 그들이 가진 돈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동경에서 그치지 않고 그 욕망은 점점 더 어둡고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루고는 자신을 특별하다고 믿었고 평범한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성공을 갈망했습니다. 이러한 왜곡된 사고방식은 결국 그를 범죄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선택한 방법이었습니다. 루고는 돈을 벌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빼앗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남의 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포장하려 했지만 그 본질은 순수한 탐욕과 범죄적인 충동에 불과했습니다. 루고는 헬스장에서 친하게 지내던 트레이너 에이드리언 도어발과 몇몇 보디빌더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비슷한 배경과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근육으로 다져진 몸만큼이나 강력한 물질적 욕망을 품고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틀만 일하면 10만 달러를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당시 마이애미는 화려한 휴양 도시였지만 그 이면에는 부와 빈곤의 격차가 극명하게 존재했습니다. 루고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비정상적인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합리화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헬스장에 다니는 부자 회원을 납치해서 재산을 넘기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근육과 힘만 믿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자신들의 육체적 우월감이 곧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오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는 지능적인 계획보다는 원시적인 폭력에 기반한 발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목표로 정한 사람은 사업가 마크 슐러였습니다. 그는 선짐의 회원이었고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유한 인물이었습니다. 슐러는 종종 자신의 재력을 과시했고 최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헬스장에 나타나거나 값비싼 시계를 자랑하는 등 그런 모습은 루고 일당의 눈에 띄기에 충분했습니다. 슐러는 콜롬비아 출신으로 여러 불법적인 사업으로 부를 축적했다는 소문이 돌았고 이는 루고 일당이 그를 만만한 먹잇감으로 여기게 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범죄자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피해자를 물색했고 슐러는 그들의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범죄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납치 계획은 처음부터 엉망이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치밀한 준비 없이 오직 탐욕과 무모함으로 무장한 이들의 계획은 서툴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시도는 마치 아마추어 코미디 같았지만 그 본질은 잔혹한 범죄였습니다. 어느 날 밤 그들은 닌자 복장을 하고 슐러의 집 문을 두드리려 했지만 겁이 나서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무서움에 떨며 실행하지 못했고 이는 그들의 어설픔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또 다른 날에는 새벽에 집 앞 잔디밭을 기어가다가 지나가던 차에 놀라 도망치기도 했습니다. 몇 번이고 실패를 거듭하며 그들은 좌절했지만 돈에 대한 욕망은 그들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어설픈 시도 끝에 납치 시도만 무려 7번 실패했습니다. 매번 새로운 시도와 실패를 반복하면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8번째 시도에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1994년 어느 날 그들은 마이애미의 한델리 주차장에서 슐러를 습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테이저건을 쏘고 주먹으로 때린 뒤 벤에 태워 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슐러를 마이애미 서부에 위치한 한 창고에 감금했습니다.
처음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이틀 동안 협박해서 재산을 넘기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슐러를 위협하여 재산양도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슐러의 재산 구조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해외 계좌와 사업 지분, 여러 부동산이 얽혀 있었고 단순한 서명 몇 개로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슐러는 여러 개의 페이퍼 컴퍼니와 해외 법인을 통해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강탈하는 것은 훨씬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틀로 끝날 납치는 몇 주 동안 계속됐습니다. 갱단은 슐러를 감금한 채 협박하며 수십 번이나 서류에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은행 계좌를 비우게 하고 재산을 넘기게 만들었으며 보험 수혜자까지 바꾸게 했습니다. 슐러는 극심한 고통과 공포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무자비한 폭력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갱단은 슐러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다른 사업 문제로 잠시 자리를 비웠다고 속이는 등 치밀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은폐 시도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슐러의 계좌에 있던 수백만 달러를 인출하고 그의 자택과 고급 스포츠카를 압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그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갱단은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슐러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최초의 금전적 목적을 넘어선 잔혹한 살인 계획이었습니다. 갱단은 자동차 사고로 위장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슐러에게 3일 동안 술을 강제로 먹였습니다. 슐러의 몸에 알코올을 가득 채워 사고의 원인을 음주운전으로 위장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취한 상태가 되자 차에 태웠습니다. 루고는 차를 전봇대를 향해 몰았습니다. 그리고 충돌 직전에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차는 그대로 전봇대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슐러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갱단은 그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습니다. 이들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불을 지르는 극악무도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타는 차 안에서 슐러가 기어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온몸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채 고통스럽게 꿈틀거렸습니다. 갱단은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의 완벽한 계획이 또다시 틀어지자 극도의 분노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차를 몰고 와서 그를 2번이나 치고 도망쳤습니다. 이들은 슐러가 확실히 죽었다고 믿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그는 살아남았습니다. 심각한 화상과 골절을 입었지만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슐러는 죽음의 문턱에서 기어코 살아 돌아온 기적의 생존자였습니다. 그는 신분을 위장한 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갱단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슐러의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들에게는 자신들이 정부 요원이며 집이 압수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슐러의 재산을 가지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며 마치 자신들이 새로운 삶을 얻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범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돈맛을 본 그들은 또 다른 부자를 노렸습니다. 한번 맛본 불로소득의 유혹은 그들을 멈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욕망은 더욱 커졌고 다음 희생자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목표는 헝가리 출신 사업가 프랭크 그리가였습니다. 그는 전화 성인 서비스 사업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인 인물이었습니다. 갱단은 슐러 사건을 통해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 치밀하게 그리가를 납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가는 마이애미의 부유층 사이에서 유명 인사였고 그의 막대한 재산은 갱단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갱단이 그리가를 납치하려던 과정에서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도어발이 그리가를 목 졸라 죽여버린 것입니다. 의도치 않은 살인이었지만 이는 그들의 범죄가 더욱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장에는 그의 여자친구 크리스티나 퍼튼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리가의 죽음을 목격했고 갱단은 증인으로 남겨둘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 역시 진정제 주사를 맞은 뒤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두 번째 살인이 저질러진 것이었습니다. 이제 갱단은 2명의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후 갱단은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증거를 없애기 위해 두 사람의 시신을 절단한 것입니다. 이는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극악무도한 시도였습니다. 시신은 드럼통에 담겨 플로리다 에버글레이즈 늪지대에 버려졌습니다. 광활하고 접근하기 어려운 늪지대는 시신을 숨기기에 완벽한 장소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가 영원히 숨겨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 감춰진 진실은 결국 빛을 보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범죄는 오래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마크 슐러가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슐러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자신에게 벌어진 일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슐러의 생존은 갱단의 모든 계획을 수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목격자가 경찰에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사라진 사업가의 노란 람보르기니가 헬스장 트레이너들과 함께 이동하는 것을 봤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증언은 잠잠했던 수사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슐러의 제보와 목격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선짐 헬스장에 대한 수사를 강화했습니다. 이 증언을 계기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선짐을 중심으로 한 보디빌더 갱단을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둘씩 체포된 갱단원들은 결국 모든 진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주범 다니엘 루고는 바하마로 도망쳤지만 결국 체포되어 마이애미로 송환되었습니다. 그는 해외로 도피하여 자유를 얻으려 했으나 법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이애미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충격적인 범죄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평범한 헬스장 트레이너들이 욕망에 사로잡혀 납치와 갈취, 고문, 그리고 2차례의 잔혹한 살인, 나아가 시신 훼손까지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범행은 당시 마이애미는 물론 전 세계를 경악시켰습니다. 이 황당하고 믿기 힘든 실화는 이후 한 편의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본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설마 저게 실제 사건일까? 그만큼 현실이라고 믿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모든 일은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마이클 베이 감독에 의해 영화 페인 앤 게인으로 제작되었고 마크 월버그, 드웨인 더 락 존슨, 앤서니 마키 등 유명 배우들이 출연했습니다. 영화는 사건을 블랙 코미디 형식으로 묘사하기도 했지만 실제 사건은 훨씬 잔혹하고 충격적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영화는 범죄자들의 어설픈 면모를 부각하며 웃음을 유발했지만 그 이면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와 고통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영화가 피해자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가해자들의 범행을 미화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영화가 오락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건의 비극성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다니엘 루고를 비롯한 관련자들은 재판 끝에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루고와 도어발은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다른 공범들도 각자의 죄에 따라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은 현재 플로리다 주 교도소에 수감되어 죄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가는 지금도 이 선짐 갱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기이한 범죄에 대해 궁금해하며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니엘 루고와 다른 가해자들의 현재 수감 상황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기도 하며 영화 페인 앤 게인과 실제 사건을 비교 분석하는 글들도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왜곡된 욕망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예시로 남아 있습니다. 단순한 강도를 넘어선 조직적이고 잔혹한 범죄,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의 탐욕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의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과 사회의 병폐를 돌아보게 하는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실제 사건은 영화보다 더 복잡하고 많은 인물이 연루되어 있었으며 영화는 오락적인 요소를 위해 각색된 부분이 많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자료를 통해 이 사건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흥미로운 범죄 이야기로 소비되기보다는
그 속에 담긴 교훈과 의미를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단지 영화 속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마이애미의 햇볕 아래 벌어진 충격적인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인간의 욕망이 통제되지 않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오랜 시간이 지나도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마이애미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어두운 단면을 드러낸 선짐. 갱 사건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